인천전자마이스터고 1학년 친구들 반갑습니다. 국어 방현지 선생님입니다. 오늘 국방부 요원들을 통해서 첫 번째 영상을 공유했는데 벌써 시청을 시작한 친구들이 조금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영상의 길이가 좀 길지만 끈기를 가지고 첫 번째 영상 잘 시청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 포함해서 2편이 올라갈 텐데요. 물론 첫 번째 영상보단 길이가 짧을 겁니다. 근데 순서대로 봐줬으면 좋겠고요. 구간 이렇게 스킵하는 거 하지 말고 끝까지 차분하게 봐주셔야 시험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두 번째 시간 표현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그 전에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올린 영상을 모니터링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좀 헷갈릴 수 있겠다. 내 설명이 부족했구나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정정하고 시간 표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부분 어떤 부분이었냐면요. 우리 어제 주체 높임, 그 다음 객체 높임, 상대 높임 공부하면서 전미사 님이 쓰인 다양한 예들을 봤었죠. 예를 들면 부모님, 선생님, 사장님, 선배님. 선생님이 이 님을 설명함에 있어서 여러분이 오해할 만하게 설명했더라고요. 예를 들면 부모님과 선생님은 님이 붙은 형태가 한 단어다. 그래서 선생님이 님을 따로 표시하지 않았었고, 사장님, 선배님은 사전에 치면 나오지 않는다. 즉 사장과 님이 다른 단어고 선배와 님이 다른 단어다. 그래서 높임의 전미사로 이 두 가지 예에 해당하는 동그라미만 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고 다시 한번 공부를 해보고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복습하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자, 지금 이 사용된 예들에는요, 공통으로 님이 쓰이고 있죠. 이 님은 우리가 학습한 대로 높임을 나타내는 전미사 님이 맞습니다. 즉 부모님의 님도 높임을 나타내는 전미사고요. 선생님의 님도 높임을 나타내는 전미사입니다. 그런데 선생님과 부모님은 이 님이 포함된 부모님, 선생님이라는 단어 자체를 한 단어로 이해한다는 뜻이었고요. 사장님, 선배님은 사전에 찾으면 사장님, 선배님이 나오진 않죠. 사장 따로, 님 따로 검색해야 정확한 의미를 알 수 있는데요. 정리하면 지금 이 네 가지 예에 쓰인 님은 모두 높임의 전미사 님이 맞다. 그런데 부모님과 선생님은 그 님이 포함된 단어 자체를 한 단어로 본다. 반면에 사장님, 선배님은 이 단어를 한 단어로 인식하진 않는다. 그렇지만 한 단어로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든 여기에 쓰인 님은 전부 높임을 나타내는 전미사 님이 맞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하는 김에 하나 더 알려주고 싶은 마음에 복습만이 살 길이고 선생님이 중요하니까 복습하겠죠? 예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자, 시우는 부모님께 시를 써드렸다. 두 번째, 부모님께서는 매우 기뻐하셨다. 선생님이 지금 영상 중에 언급하는 이름들은 우리 지금 선생님이 같이 수업하는 1학년 친구들 중에 있다는 거 알죠? 본인 이름 나오면 조금 더 귀를 쫑긋하면서 수업에 참여해주기 바랍니다. 자, 시우는 부모님께 시를 써드렸다. 부모님께서는 매우 기뻐하셨다. 우리 높임 표현 공부할 때 제일 먼저 뭐 하자? 높임의 대상을 찾자. 그럼 높임의 대상 보이시나요? 1번 문장에서 높임의 대상 부모님. 자, 두 번째 문장에서도 높임의 대상 부모님. 그런데 똑같이 부모님이 높임의 대상이지만 이 높임의 대상이 문장에서 같은 성분이냐는 다시 고민할 문제죠. 자, 첫 번째 문장 보시면 시우는 부모님께 시를 써드렸어요. 자, 이 행위를 한 서술어의 이 행위를 한 주인공은 누구죠? 부모님이 써드린 게 아니라 시우가 써드렸죠? 그럼 이때 부모님은 이 편지를 받는, 즉 객체가 됩니다. 그럼 똑같이 부모님이라는 높임의 대상이 존재하지만 첫 번째 예문은 객체 높임이고요. 두 번째, 부모님께서는 매우 기뻐하셨다. 자, 이번에 기뻐하신 대상은 누구? 주인공, 부모님. 이럴 때 부모님은 뭘로 사용됐다? 주체 높임으로 사용되었다. 님이라는 전미사는 주체 높임으로도 쓰일 수 있고 객체 높임으로도 쓰일 수 있구나 라는 거 이해됐으면 어제 학습 열심히 한 친구겠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은 정보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오라셔 라는 표현이거든요. 좀 익숙진 않죠? 야, 너 선생님께서 오라셔 이렇게 말해야 하는 건데 여러분 보통 어떻게 말해요? 야, 너 선생님이 오래 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죠. 그 표현이 잘못됐다라는 거를 선생님이 정정해 주려고 중요한 높임 표현의 예로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자, 상황을 봐야겠죠? 형과 동생의 대화인데요. 형이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너 데리고 공원으로 오래. 이상한 점 찾으셨나요? 이 형이 국어 공부를 열심히 안 한 것 같죠? 일단 문장에서 높임의 대상 찾으셔야 됩니다. 높임의 대상 누구?
아버지가 보이네요. 그럼 지금 아버지를 높이기 위해서 사용한 표현 여기 보이시나요? 선생님 눈에는 하나도 안 보입니다. 자, 우리 아버지는 이 문장의 주인공. 선생님, 오는 건 동생이잖아요. 그럼 동생이 주인공 아닌가요? 그 친구들은 끝까지 문장을 보지 못했죠. 아버지가 너 데리고 공원으로 오라고 하셨어가 완벽한 문장입니다. 그쵸? 그럼 오라고 하셨어. 그 말을 한 주인공은 누구? 아버지가 되죠. 그럼 아버지는 이 문장의 주인공이고 높임의 대상이니까 우리 아버지인 주체 높임을 실현하기 위해서 어떤 표현으로 바꿔야 된다? 일단 아버지가가 아니라 아버지께서라고 하는 표현으로 바꿔야 되고요. 너 공원으로 오래가 아니고 오라고 하셨어. 누가? 아버지께서. 그래서 완벽한 문장으로 바꾸면 아버지께서 너 데리고 공원으로 오라고 하셔. 또는 오라고 하셨어. 라고 바꿀 수 있죠. 그럼 여러분, 오라고 하셔. 우리 이 부분 줄였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줄이면 뭐가 될까요? 오라셔가 되죠. 그게 바로 오라셔입니다. 그래서 야, 선생님이 너 오래. 선생님께서 너 오라고 하셨어. 또는 선생님께서 너 오라셔. 라고 하는 것이 올바른 표현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이제 시간 표현 학습하러 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학습 내용 시간 표현입니다. 영어 시간에 시제 이런 말 들어봤죠? 마찬가지의 내용인데요. 이미 여러분이 일상생활에 잘 쓰고 있기 때문에 크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근데 학습지의 내용이 매우 단순합니다. 근데 어미들도 많이 나오고 괄호도 많죠? 그거 달달 외우는 건 이번 시험에 아무 도움도 안 되고요. 선생님이 영상 속에 제시하는 예들을 잘 보셔야 합니다. 그 예들을 학습지에 담다 보면 양이 너무 방대해지기 때문에 선생님이 학습지에 담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그 예는 그냥 눈으로만 보자 하지 마시고 꼭 연습장에 적으면서 스스로 분석하면서 학습에 참여해주기 바랍니다. 첫 번째 올린 영상을 모니터링 하다 보니까 선생님이 부족한 점을 많이 발견했어요. 첫 번째는 여러분이 화면을 크게 봤으면 하는 마음에 확대를 하다 보니까 선생님 얼굴도 너무 대문짝만하게 들어가 있고, 두 번째, 선명한 화질을 위해서 불을 다 끄고 하고 있거든요. 불을 켜면 이게 흐리게 보여서요. 그러니까 얼굴이 너무 우중충하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선생님이 화면 밖으로 많이 사라지던데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매우 오랜만에 선생님의 개인 빔을 꺼냈습니다. 그러면 거리를 조절할 수 있어서 지금 선생님이 교탁에다가 선생님 개인 빔을 꺼내서 약간 화면을 좀 축소되지만 선명하게 보일 수 있도록, 그리고 선생님이 화면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지금 나름 신경 쓰고 있는데 여러분에게 선생님이 이렇게 신경 쓴 부분이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손에는 블루투스 리모컨, 동영상 껐다 켰다 하는, 그리고 하나는 부서진 리모컨을 대체해서 지금 무선 마우스 쓰고 있는데요. 헷갈려가지고 이 영상이 잘 끝날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자, 두 번째 시간 표현인데요. 영어 시간에 시제라고 하는 표현 국어에도 있죠. 여러분이 일상생활에 늘 잘 쓰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 정리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학습지의 양은 크게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모든 예문을 넣어주고 싶은데 그러면 학습지가 방대해지기 때문에 학습지는 간단하게, 그렇지만 영상 속에서는 선생님이 다양한 예를 제시할 겁니다. 국어 공부 잘하려면 정의를 외우는 게 아니라 예를 보고 공부해야 되죠. 자, 학습지에 없는 예가 나오면 일단 적고 스스로 분석하고 그 예를 잘 보면 시험 때도 웃는 얼굴로 문제를 풀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시간 표현입니다. 시간 표현 학습하기 전에요, 우리 두 가지 개념을 정리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 발화시. 말이 조금 생소하죠? 두 번째, 사건시입니다. 여러분, 모르면 찍으라고 했습니다, 선생님이. 발화시, 사건시 할 때 이 시가 의미하는 건 뭘까요? 힌트. 그렇죠. 발화시, 사건시 할 때 이 시들은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럼 여러분, 사건시는 무슨 시간? 사건이 일어난 시간. 그럼 발화시는요? 우리 발화라는 말 들어보셨죠? 우리 중학교 때 배웠을 거거든요. 발화는 이야기한다란 뜻입니다. 그럼 발화시라는 건 이야기하는 시점. 사건시는 사건이 일어난 시점. 이 두 가지 개념을 머릿속에 잡아야 시간 표현을 완벽하게 정리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럼 시간 표현이란 말하는 시점, 우리 둘 중에 어떤 용어 썼죠? 말하는 시점, 발화시를 기준으로 말하고자 하는 사건이 일어난 시점, 우리 사건이 일어난 시점 뭐라고 한다? 사건시를 어떤 순서로 배열하느냐에 따라서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즉, 과거, 현재, 미래를 결정하는 건 무엇이다? 발화시와 사건시의 순서. 어떤 것이 먼저 오느냐에 따라서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눠진다. 자, 발화시 무슨 뜻? 발화시는 말하는 시점. 사건시는 무슨 뜻? 사건이 일어난 시점. 이 개념 머릿속에 넣었으면 이제 본격적으로 과거, 현재, 미래 시제 잡으러 가겠습니다. 과거 시제 살펴보기 전에 선생님이 이런 화살표를 하나 제시합니다. 자, 모르면 찍으셔야 됩니다. 이 화살표가 의미하는 건 뭘까요? 우린 지금 시간을 배우고 있고요. 화살표가 나오고 있고요. 어떤 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죠? 이 화살표가 의미하는 것은 바로 시간의 흐름입니다. 근데 이렇게 열심히 2회고사 준비하다 보니까요. 5월 28일부터 30일에 있었던 그 체험학습이 되게 아득하게 느껴져요. 선생님이 그때 느꼈던 바는 이 친구들은 성실하게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참 잘 놀고 자기 표현도 잘하고 다른 과랑도 쉽게 친해지는구나. 앞으로 참 좋은 또는 훌륭한 어른으로 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녀왔던 체험학습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선생님, 이제 시간관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자, 기습적이죠. 5월 28일부터 30일에 있었던 체험학습, 이거는 이미 일어난 사건이죠. 그럼 이거에 대해서 선생님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었죠. 선후관계 정리해보면요. 우리 이 체험학습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사건이 일어난 것이 사건시, 그거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선생님이 있는 이 시점은 발화시. 그럼 우리 이 화살표상에 무엇이 먼저 존재해요?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앞서 있죠. 화살표 진행 방향이 이쪽 방향이고요.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앞서 있는 이러한 시제를 우리 과거 시제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는 시점과 사건이 일어난 시점 중에 과거 시점이라는 것은 무엇이 먼저? 사건이 이미 일어나야 되죠. 그래서 발화시보다 사건시가 앞서 있는 시점을 우리 과거 시간이라고 하고 과거 시제라고 한다. 사건시와 발화시의 관계에 뭐가 앞선다? 사건시가 앞선다. 우리 그런 시간을 뭐라고 한다? 과거라고 한다. 여기까지 이해됐으면 이제 예를 살펴봐야겠죠? 예 보러 갈까요? 자, 이 예문은요, 아마 교과서에 없을 겁니다. 학습지에 없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시죠? 일단 문장 옮겨 적고 이것이 왜 과거인지 살펴봐야겠죠. 저 건물은 500년 전의 기술로 지은 것이다. 우리 일단 뭐 찾아야 돼요? 사건시. 그럼 이 문장에서의 사건은 뭐? 네, 건물이 지어진 시점. 건물이 지어진 게 사건이겠죠. 그럼 발화시. 건물이 지어진 것에 대해 말하는 시점? 지금 수업 시간이라면 지금이 되겠죠. 그럼 여러분 두 개 중에 어떤 것이 먼저 존재해요? 이미 건물이 지어졌고 그것에 대해 지금 말하고 있죠. 그러면 이것 어떤 시점이다? 과거 시제이다. 그럼 과거 시제임을 알 수 있게 해주는 표현을 찾는 것이 우리 시험의 핵심이겠죠. 그럼 여러분 우리 이 문장에서 어떤 부분을 보고 과거인 걸 짐작하셨어요? 어떤 친구들은 선생님 무려 500년 전의 기술이래요 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요. 이 문장에서 핵심 사건은 건물이 지어진 겁니다. 뭘 이용해서? 500년 전의 기술을 써서. 그렇지만 핵심 사건은 뭐? 건물이 지어진 거죠. 그럼 건물이 지어진 그 큰 틀에서 과거임을 알려주는 시간 표현 찾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느 부분일까요? 저 건물은 지은 것이다. 어떤 부분? 지은 것이다 할 때 지은. 그럼 여러분 이 지은이라고 하는 과거를 나타내는 부분이 어떻게 만들어진 건지 우리가 찾아봐야겠죠. 그러려면 동사, 형용사일 경우에 뭐부터 적어보자? 기본형을 적어보자. 그리고 그 기본형이 예문과 같이 활용하는 과정을 분석할 수 있어야겠죠. 이미 높임 표현에서도 많이 나왔던 형태인데요. 선생님이 분석을 해봤더니 이런 형태네요. 선생님, 그럼 짓이라는 부분은 어간 같은데 어간은 중요한 의미를 지니면서 바뀌지 않는 부분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짓에서 시옷이 없어졌는데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이거 지난 학습했습니다. 자, 활용하는 과정에서 시옷이 탈락 현상이거든요. 그거는 이번에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요. 짓이라고 하는 핵심 부분 어간에 니은이라고 하는 어미가 붙었죠. 어간에 붙으니까 얘는 무슨 부분? 어미구나. 그렇죠? 그럼 이 어미가 붙어서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해요? 자, 저 건물은 것이다. 지은 것이다. 그럼 여러분, 것의 품사는 뭔가요? 이거 대답하는 친구 아마 한 반에 한두 명 있을 거거든요.
의존명사. 명사는 명사인데 혼자 쓸 수 없는 명사 무슨 명사? 의존명사라고 하죠. 헷갈리는 친구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간단히 정리를 해봅니다. 자, 우리 이 것이라는 것의 품사를 여러분이 알고 넘어가셔야 되는데요. 것. 선생님도 갑자기 물어보면 헷갈려요. 그럴 땐 뭘 해보자? 뒤에다가 조사를 붙여봅니다. 여기 조사 뭐가 보여요? 국어에서 딱 하나 있는 조사모, 서술어를 만드는 서술격 조사 이다가 보이죠? 조사가 붙는다라는 것은 그 앞에 있는 말이 무엇이다? 명사, 체언일 확률이 크다. 근데 우리 것이라는 거 혼자 쓰일 수 없죠. 것, 먹을 것, 지은 것, 좋아하는 것, 항상 앞에서 꾸밈을 받습니다. 누군가한테 기대는 명사, 우리 그래서 이런 것과 같은 명사들을요, 의존명사라고 해요. 어쨌든 명사라는 걸 이해했다면 지은의 역할은 뭘까요? 명사를 꾸며줍니다. 그럼 우리 품사에서 명사 꾸며주는 품사 뭐 있었죠? 기억이 또 가물가물하시죠? 우리 저번에 그 된소리 되기 할 때도 했었는데 관형사형 어미라는 거 했던 거 기억나세요? 할 것이다 할 때 그 부분과 비슷한 내용인데요. 지은 것. 자, 명사를 꾸미는 우리 품사는 관형사라고 하죠. 근데 짓다라는 건 관형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그럼 이 동사를 관형사처럼 쓰이게 만들어준 친구가 누굴까요? 바로 예문에 보이는 이 부분입니다. 아, 그럼 동사인 아이를 관형사처럼 만들어주는 어미니까 이름하여 관형사형 어미네요. 그쵸? 그러면 이 첫 번째 문장이 과거를 나타낸다라는 걸 알려주는 부분은 뭐? 과거를 나타내는 관형사형 어미, 그렇죠. 니은이 쓰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면 니은은 이 니은이라는 관형사형 어미는 과거구나라고 외우시면 안 됩니다. 품사에 따라서 어떤 데에는 과거로 쓰이고 어떨 때에는 현재로 쓰여요. 그래서 이걸 외우지 마시고요. 반드시 예를 가지고 분석해야 됩니다. 지금 이 예문에서는 어때요? 건물이 지어진 사건은 이미 일어났어요. 그 과거를 나타낼 때 동사에 붙어서 이 문장이 무슨 시제임을 알려준다? 과거임을 알려준다. 무엇이? 관형사형어미 니은이. 자, 그래서 이 문장에서 과거 시제임을 알려주는 표현 우리 하나 찾았습니다. 뭐? 관형사형어미 니은. 그렇지만 관형사형어미 니은이 다른 품사에 붙을 때는 현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니은은 과거다라고 외우시면 안 되고 이 예 안에서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예문 하나를 통해서 개념을 어렴풋하게 정리했다면 다른 예들을 통해서 굳히기 들어가야겠죠? 첫 번째 예문입니다. 빵쌤이 올려주신 영상을 다 봤다. 제발 다 보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문장, 시간상 무엇일까요? 자, 영상을 다 본 게 사건이고요. 그걸 말하는 게 발화시죠. 그럼 이미 본 거죠. 그럼 이건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앞서 있으니까 과거인데요. 과거임을 알려주는 표현 어디 있어요? 빵쌤이 올려주신 영상을 본다가 아니라 봤다. 이 부분 표시하시고요. 여러분은 연습장에 써보셔야 됩니다. 자, 쉬는 시간에 자민이가 공부하더라. 선생님 반에 예쁜 자스민이라고 불리는 자민이가 생각나서 예문 만들었는데요. 쉬는 시간에 자민이 공부하더라. 자민이가 공부했던 것은 이미 일어난 일이죠. 그럼 과거임을 알려주는 부분 어디? 공부하더라. 선생님 쉬는 시간은요? 나 쉬는 시간에 공부할 거야. 이번에는 미래가 되겠죠. 즉 쉬는 시간이라는 게 시간 자체를 알려주는 건 아니고요. 공부하더라. 이 표현이 바로 과거임을 알려주는 부분이고요. 자, 내가 땡땡빵, 내가 땡땡빵 뭘 원했던 걸까요? 과거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내가 먹은 빵, 내가 먹던 빵, 그리고 학생이던 우리 이렇게 회상할 날이 곧 오겠죠, 여러분들도. 그리고 이 부분에서는 먹은 빵, 먹던 빵, 만약에 현재로 바꾸면요, 먹는 빵이 되겠죠. 미래로 바꾸면요, 먹을 빵이 되겠죠. 그럼 과거를 나타내주는 부분, 먹은, 먹던 이 부분이고요. 자, 그럼 여기 마지막 세 번째에서 우리 과거임을 알려주는 거 여러분이 찾아주실래요? 학생인 우리 이러면 현재겠죠. 근데 학생이던 우리 하면 이 던으로 인해서 이 문장은 과거가 되겠죠. 혹시 선생님 손을 막 마우스 움직이는 게 보이나요? 여러 가지가 참 신경이 쓰입니다. 자, 마지막 문장. 빵쌤이 올려주신 영상을 이미 다 봤다, 어제 다 봤다, 아까 다 봤다. 이렇게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어 또한 우리 과거를 나타내는 표현이겠죠? 그럼 여러분 여기서 찾는 것까지 했으면 절반의 공부가 끝났지만 이 각각의 부분을 분석할 수 있으면 국어 시험도 100점을 향해 가겠죠? 그럼 첫 번째, 여러분 봤다. 기본형 뭐예요?
보았다, 보다. 그럼 우리 어떤 과정으로 봤다가 됐는지 여러분 분석해 주셔야죠. 어떤 과정이 있을까요? 간단히 얘기하면 정리해보면 이렇게 나올 수 있지만 선생님 저거 무슨 말이에요? 잘 이해가 안 돼요? 할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다시 분석합니다. 잉크가 막 새나 본데요? 펜 좀 바꿀게요. 자, 첫 번째 문장에서 과거를 나타내는 부분을 봤더니 봤다라는 걸 여러분 잘 찾았을 겁니다. 그럼 이 봤다라는 문장의 기본형부터 해서 분석할 수 있어야겠죠? 자, 봤다, 기본형, 보다. 자, 기본형 보다의 보는 어간. 거기에 무엇이 덧붙여서 보았다. 아시라고 하는 어미가 붙었고요. 마지막에 문장을 끝내는 다, 종결어미, 어말어미 붙었죠. 우리 어말어미는 무슨 뜻? 문장을 끝내는 어미, 종결어미랑 같은 뜻이다. 시간 표현에, 높임 표현에서 배웠습니다. 그럼 얘는 어간. 맨 마지막에 오는 어말어미. 그럼 어말어미보다 앞서 있는 먼저 나오는 어미 무슨 어미? 선어말어미. 선어말어미. 그럼 보았다에서 어느 부분이 과거를 나타내요? 이 아시라고 하는 선어말어미가 바로 과거를 나타내주네요. 자, 먹었다, 보았다, 갔다. 자,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예문에서는요, 영상을 다 봤다는 뭘 통해서 선어말어미 여기서는 아시 쓰였죠? 근데 뭐 먹다면은 어시 쓰였을 거고요. 자, 그래서 선어말어미 또는 하였다처럼 엿을 통해서 우리 무슨 시간 나타낸다? 과거 시간 나타낸다 하나 점검했고요. 두 번째, 쉬는 시간에 자민이가 공부하더라. 여러분, 이거 기본형 뭐예요? 공부하다. 그러면 공부하다의 어느 부분까지가 어간인가요? 공부하. 그럼 나머지 부분 더. 그리고 문장을 끝내는 부분 라. 자, 어간. 그 다음에 이 라는 마지막을 의미하니까 어말어미. 그럼 이 어말어미 앞에 나오는 먼저 나오는 더는 선어말어미. 자, 그럼 어간, 선어말어미, 어말어미 중에서 과거를 나타내는 부분 어디? 요 부분 더. 그럼 두 번째 문장도 선어말어미가 쓰였구나. 근데 선어말어미 뭐가 쓰였다? 더. 여러분 일상생활에 많이 쓰죠? 먹더라, 잘하더라, 과거형이잖아요. 그때 그 더가 선어말어미라는 것. 자, 그 다음 두 번째, 던. 앞에서 했던 내용, 지은 것 떠올려주세요. 자, 우리 먹다의 은은 어미. 먹던의 던도 어미. 학생이던의 던도 어미. 그런데 이 어미가 붙어서 무슨 역할이에요? 빵은 빵인데 무슨 빵? 먹은 빵. 먹던 빵. 우리는 우리인데 어떤 우리? 학생이던 우리. 자, 빵과 우리의 품사는 뭐? 명사. 명사 꾸미는 애를 뭐라고 하고? 관형사. 근데 먹다와 학생이다는 사실 관형사는 아니잖아요. 먹다는 동사고요. 학생이다는 명사에 서술교조사 이다가 결합된 형태잖아요. 그럼 이것들을 관형사처럼 만들어준 던. 얘네는 이름이 뭐다? 우리 앞에서 예문에서 봤습니다. 관형사처럼 만들어주는 어미니까 관형사형 어미, 니은 또는 던이 쓰인 예문이고요. 그럼 선어말 어미, 관형사형 어미가 쓰여서 시간을 나타내는구나. 천천히 정리하셔야겠죠? 자, 그럼 마지막은요. 빵쌤이 올려주신 영상을 어제, 아까, 이미 다 봤다. 자, 우리 봤다는 앞에 나왔었으니까 분석을 생략합니다. 아까 봤다, 이미 봤다, 어제 봤다, 뒤에 오는 서술어를 꾸며주는 애 우리 객체높임법에서 배웠습니다. 이런 애 뭐라고 한다? 부사라고 얘기하죠. 부사어에 해당하는 부사죠. 그럼 얘는 무슨 부사? 시간을 나타내니까 시간부사어라고 합니다. 그러면 과거 시제는 선어말어미 또는 엿. 그 다음 과거 회상을 나타내거나 과거를 나타내는 선어말어미 더. 그 다음 관형사형 어미 니은이나 던. 그리고 시간부사어 등을 통해서 나타내는구나 라는 거 정리하면 과거 시제 끝. 자, 마찬가지로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는 화살표 보이시죠? 자, 인천 마이스터고 1학년 소년소녀들은 국어 학습 영상을 본다. 보고 있죠, 여러분? 본다. 자, 여러분 여기서 사건은 뭘까요? 네,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는 거. 그럼 발화시는요?
선생님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순간. 그럼 여러분 이번에 이 문장은 어때요? 인천전자마이스터고 1학년 소녀들은 국어 학습 영상을 본다. 자, 사건과 지금 보고 있는 여러분의 사건과 말하고 있는 선생님의 이 시간이 겹치죠. 그래서 그림으로 표현하면요,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자, 즉 우리 사건시와 발화시가 일치하는 상황. 지금 보고 있죠? 선생님 지금 말하고 있죠? 그럼 여러분이 보고 있는 사건과 선생님이 그 말하고 있는 시간, 발화시가 겹치죠? 우린 이런 시점을 뭐라고 한다? 이런 시간을 네, 현재 시간이라고, 현재 시제라고 합니다. 자꾸 단어가 헷갈리네요. 정리해보면요, 현재 시제라는 건 사건시와 발화시가 일치한다. 우리 앞에서 과거는요, 사건이 먼저 일어나야 되니까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앞선다라고 했고요. 현재 시제는요, 사건시와 발화시가 일치하는 시간 표현을 현재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럼 중요한 건 예문이죠. 자, 학습지에 없는 예문 선생님이 제공합니다. 자, 이번에 예문은요, 여러분 이런 친구들 많을 것 같아요. 그는 날이 더워서 짧은 머리로 다닌다. 주말 지나고 나서 학교 왔을 때 굉장히 귀엽다고 느껴지는 포인트가 있는데 되게 머리를 잘 다듬고 온 친구들이 많아요. 그걸 보면 항상 참 기분이 좋더라고요. 아마 이번 주말에도 새로운 마음으로 머리카락 다듬고 오는 친구들 있겠죠? 자, 그는 날이 더워서 짧은 머리로 다닌다. 여러분, 이거 뭐지? 바로 찾으려고 하지 말고 사건시, 발화시 찾아야 되는 거 알죠? 자, 이 문장의 사건시는 머리를 짧게 자르고 다니는 시점. 그 다음 이 발화시는요, 그에 대해서 말하는 시점. 그는 날이 더워서 짧은 머리로 다닌다. 말하는 시점 언제? 지금. 그럼 이 지금 다니고 있는 사건과 말하는 이 시간이 같이 겹치고 있죠. 우리 이런 시간 무슨 시간? 현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 문장에서 현재 시제임을 알려주는 표현 방법 찾아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먼저 찾아주시겠어요? 선생님 3초 기다릴게요. 밑줄 쳐주세요. 3, 2, 1, 네, 두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아마 여러분이 다 모두가 표시했을 것 같은 부분이 선생님 여기일 것 같아요. 여기보다는 짧은 머리라는 부분, 그리고 두 번째, 다닌다. 아마 이 부분에는 다 여러분이 표시를 잘했을 것 같거든요. 하나씩 분석하겠습니다. 선생님 아까 지은 것, 은 또 나오네요. 그러면 과거잖아요. 그렇게 외워버리면 안 된다 그랬죠? 분석하는 힘을 키우셔야 됩니다. 자, 짧은 머리 기본형, 짧다. 그럼 일단 기본형 쓰고, 그럼 이 짧다가 짧은으로 변하는 과정 분석해야겠죠? 선생님이 간단히 분석해봤더니 어간짭 이 부분에 니은이라고 하는 어미가 붙었습니다. 선생님 이거 어미인 거 어떻게 알아요? 어간 뒤에 붙었으니까 어미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거 무슨 어미예요? 자, 머리는 머리인데 무슨 머리? 어떤 머리? 짧은 머리. 그럼 이 짧은이라는 부분은요, 머리라고 하는 명사를 꾸며주네요. 우리 명사 꾸며주는 거 관형사. 그렇지만 짧다는 원래 짧다는 형용사잖아요. 그럼 형용사를 관형사처럼 만들어준 존재가 누굴까요? 아마 얘겠죠. 이 어미겠죠. 그럼 관형사처럼 만들어주는 어미니까 무슨 어미? 네, 앞에서 살펴본 관형사형 어미입니다. 선생님이 외우지 말라고 했던 게 이런 거예요. 우리 관형사형 어미, 니은 앞에서는 과거로 분석했는데요. 이번에는 문장에서의 쓰임을 보니까 현재로 쓰였죠. 즉 외우시면 안 됩니다. 예문에 따라서 분석할 수 있어야 문제를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다는 것. 자, 그럼 두 번째, 다닌다. 여러분 똑같이 분석해 주실래요? 기본형 뭐예요? 다니다. 그럼 다니다의 어간 어디? 다니까지, 다니고, 다니어서. 그럼 여기는 어간. 그럼 마지막에 오는 다는 마지막에 오는 어미니까 종결어미 또는 어말어미. 그럼 어말어미 앞에 오는 니은은요, 어말어미보다 먼저 나와요. 선어말어미. 선어말어미. 그럼 여러분, 이게 과거였다면 짧은 머리로 다녔다. 엇을 썼겠죠. 근데 현재이기 때문에 뭘 붙였어요? 선어말어미, 니은을 붙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 부분, 선어말어미, 앞에서 보였던 이 부분은 관형사형 어미, 똑같은 니은이지만 관형사형 어미로 쓰일 때도 있고 선어말어미로 쓰일 때도 있죠. 따라서 외우시면 안 돼요. 예문을 많이 볼수록 국어 실력은 높아집니다. 자, 그럼 현재 시제임을 알려주는 표현 몇 개 찾았다? 우리 2개 찾았죠? 첫 번째, 관형사형어미, 니은. 그리고 두 번째, 선어말어미, 니은.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외워서는 안 되고 뭘로 분석하자? 예로 분석하자. 그래서 예를 제공합니다.
자, 첫 번째 예문입니다. 영훈이는 지금 국어 학습 영상을 본다. 자, 인공반 영훈이 영상 보고 있죠? 자, 이 문장에서 여러분 찾아주시겠어요? 어느 부분을 보면 현재인 걸 알 수 있을까요? 네, 첫 번째 지금, 그 다음 두 번째 본다. 여러분, 만약에 영훈이가 이미 영상을 봤다면, 즉 사건 시가 발화시보다 앞섰다면 이 문장은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영훈이는 이미 국어 영상을 다 봤다라고 했을 겁니다. 근데 현재이기 때문에 어떤 시간부사어 썼고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부사어를 썼죠. 선생님, 시간부사어 뭐예요?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어. 부사어는 뭘 꾸며준다? 서술어를 꾸며준다. 주로 동사나 형용사를 꾸며주는 친구들이죠. 본다, 지금 본다. 그럼 아까 관형사는요? 명사를 꾸민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보다라고 하는 동사, 그 문장에선 서술어 꾸미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이런 것들을 부사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시간부사어 썼고요. 그 다음 또 어떤 표현이 보여요? 본다. 여러분 분석하셔야죠. 기본형 딱 쓰고 어간 찾고 어미 찾고 하셔야겠죠? 선생님 분석해봤더니요. 여기는 어떤 표현이 보여요? 네, 니은. 는이라고 하는 어미가 보이죠. 선생님 분석해주세요. 한 번만 도와드립니다. 자, 기본형 보다의 보, 어간 플러스 마지막에 종결어미, 어말어미 다 오고요. 그럼 가운데 있는 이 니은은 무엇이다? 어간. 이제 이 분석 생략할 겁니다. 그 다음 어말어미. 그럼 어말어미 앞에 오는, 먼저 오는 애 뭐라고 한다? 이 니은은 선어말 어미. 아, 그럼 선어말 어미 니은을 통해서 무슨 시간을 나타내고 있다? 현재. 우리 과거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뭐 있었어요? 보았다, 먹었다, 하였다. 그럼 우리 현재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니은이나 는. 간다 또는 공을 찬다, 먹는다. 이런 것들이 바로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겠죠? 자, 두 번째 예문입니다. 임마고 학생인 우리들. 이거 현재인 거 어떻게 알죠? 임마고 학생인 우리들. 어느 부분? 학생인. 여러분, 이거 과거였을 때 어떻게 될까요? 과거면 학생이었더니 되겠죠. 근데 지금 학생인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 하나 강조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학생인, 이거의 기본형은 학생이다예요. 그쵸? 학생이다. 그럼 여러분, 학생이다는 어떻게 만들어진 서술어일까요? 학생이라고 하는 명사에 이다라고 하는 하나밖에 없는 조사, 무슨 조사? 서술격 조사가 결합해서, 여러분, 서술격 조사라는 말이 뭘까요? 서술어 만들어준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하나의 서술어처럼 쓰였죠. 마치 먹는다, 아름답다, 동사, 형용사와 같은 느낌을 줍니다. 근데 이 문장에서는요, 어떤 역할이에요? 학생인 우리들, 뭘 꾸며줘요? 우리라고 하는 명사 꾸며주죠. 아까 명사 꾸미는 거 뭐? 관형사. 그러면 얘는 서술격 조사 이다의 앞부분이지만 거기에 뭐가 붙어서 학생인 니은이 붙어서 마치 무엇처럼? 관형사처럼 쓰였으니까 무슨 어미? 관형사형 어미가 또 쓰였네요. 관형사형 어미, 선어말 어미 개념 헷갈리시면 하나씩 적으면서 보셔야 됩니다. 관형사형 어미라는 건요, 원래 관형사가 아닌 동사나 형용사를 관형사처럼 만들어줄 때 덧붙는, 관형사는 명사 꾸미는 거고요. 선어말 어미는 어말 어미 앞에 오는 어미들입니다. 기본 개념을 잡으면 반복되는 얘들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을 거고요. 자, 세 번째, 현재 상태는 양호합니다. 자, 우리 이거 시간 나타내는 거 어디 부분? 현재. 위에 있었던 지금처럼 뭐가 쓰였고요? 시간부사어 쓰였고요. 그 다음 양호했습니다가 아니라 양호합니다. 여러분 강조할게요. 먼저 시간부사어 하나 정리하고요. 양호합니다. 이거 보려고요. 어렵죠? 근데 여러분 중학교 때 1학년 때 다 배웠거든요. 물론 너무 오래전이라 기억이 안 나겠지만 품사와 문장 성분 계속 나오니까 좀 이해가 안 되면 선생님 미리 올려놓은 영상 중에 인천남중 친구들 위해서 올려놓은 품사 있거든요. 한번 복습해도 좋을 것 같아요. 자, 형용사나 서술격 조사는 기본형이 현재형이다. 이게 무슨 말이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인천남중 플러스 인천전자 마이스터고 친구들은 참 아름답다. 얘들아 참 아름답다. 이거 시간 언제예요? 네, 현재죠. 얘 품사 뭐예요? 형용사. 형용사는요, 그 자체가 현재형이에요. 맵다, 현재형. 춥다, 현재형. 학생이다, 현재형.
근데 동사는요, 먹다. 이거 시제를 정확히 알 수 없죠. 그래서 우리 먹다를 현재로 만들어주려면 선어말 어미를 붙여야 돼요. 어떻게? 먹는다. 그쵸? 그 다음에 가다. 동사죠. 이거를 현재로 만들어주려면요, 간다. 선어말 어미를 꼭 붙여줘야 돼요. 그렇지만 형용사나 서술격 조사는요, 아무것도 안 붙인 기본형 자체가 현재를 나타낸다는 거는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설명을 많이 하는데요. 사실 문제는 단순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단순한 문제를 단순하게 공부하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는 좀 깊이 사고하는 걸 배워야 하고 어렵게 학습해야 문제를 쉽게 느낄 수 있잖아요. 선생님이 설명을 일부러 어렵게 하는 면이 있다는 거 이미 알죠? 그렇지만 그 덕분에 여러분이 시험을 잘 보니까 선생님이 이번에도 어려운 설명합니다. 자, 준세와 지우는 제역과 국방부 요원이다. 누가 보면 국방부 요원 이거 뭐야? 이럴 텐데 우린 알죠? 국어부장을 뜻하는 국어 방현지란 뜻이고요. 자, 준세와 지우는 제역과 국방부 요원이다. 이거 시간상 언제예요? 그렇죠. 이거 현재입니다. 어떻게 알아요? 요원이다. 우리 방금 봤던 이 요원이다라는 서술어 어떻게 만들어졌나요? 요원이라고 하는 명사에 서술어 만들어주는 조사 뭐 붙었어요? 이다. 자, 형용사나 서술격 조사 이다가 붙은 말은 그 자체가 시간을 언제 나타낸다? 현재이다. 그래서 이거 현재구나라는 거 알 수 있죠. 여러분, 조금 빠를 수도 있고요. 얘가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현재 시제 정복했길 바랍니다. 자, 시간 표현의 마지막 부분이죠. 미래 시제입니다. 먼저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는 화살표 하나 체크하고요. 이번 예문은 이겁니다. 퇴근하면 마라로제 떡볶이 먹어야지. 선생님이 제일 좋아하는 최애 메뉴인데요. 선생님 지금 떡볶이 먹었나요? 떡볶이를 먹는 게 사건이잖아요. 먹지 않았어요. 근데 먹을 거라고 지금 말했죠. 그럼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는데 먼저 말했네요. 그렇다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건, 떡볶이를 먹는 사건 시는 무엇보다 바라시보다 나중에 일어날 거죠? 아직 안 먹었잖아요. 이렇게 정리했을 때 미래란 과거시가 사건시를 앞서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아직 먼저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 미래시간이라고 하는구나. 그럼 여러분 앞에서 사건시가 바라시보다 앞서 사건이 일어났어. 과거 시제라고 했죠. 그럼 두 개가 겹쳐요. 그건 현재 시제. 이번에는 사건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는데 말을 먼저 해요. 자, 바라시가 사건시보다 먼저 일어나는 거 미래 시제라고 합니다. 용어가 좀 어려워요. 그렇지만 여러분 기본 개념이 탄탄해야 응용 문제 풀 수 있으니까요. 사건시와 바라시의 선후 관계로 과거, 현재, 미래 정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선생님이 제시하는 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과제를 제출하지 않아 내일 혼나겠다. 근데 이 문장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나오는 과제를 제출하지 않은 건 이미 일어난 과거죠. 근데 이 문장을 통해서 정말 말하려는 건 뭘까요? 내일 혼나겠다 이 부분이거든요. 그럼 핵심 부분을 살펴봐야겠죠? 그럼 이 문장의 중요한 부분을 위주로 봤을 때 사건은 뭐? 혼나는 것. 그럼 발화는 혼나겠다라고 말하는 지금. 그럼 여러분 어떤 게 먼저예요? 아직 혼나지 않았죠. 그럼 우리 먼저 말을 했습니다.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발화시가 사건시보다 앞서고 있으니까 이 문장은 시간상 무엇이다? 미래 시제를 나타내는구나. 그럼 늘 해왔던 것처럼 미래 시제임을 알려주는 부분 어딘지 여러분이 찾으셔야겠죠? 첫 번째 어디 보이고요? 내일. 아마 이 친구는 내일이 오지 않길 바라겠죠? 또 했습니다. 또 어디? 혼났다가 아니고 혼난다가 아니고 혼나겠다. 이거 미래를 가정해서 말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하나씩 봐야겠죠. 우리 내일이라는 거 어제, 아까, 현재. 우리 이런 거 정리했었죠? 발음이 꼬이네요. 시간 부사어. 자, 혼나겠다. 내일 혼나겠다. 서술어 우리 꾸며주고 있으니까요. 이런 거 시간부사어라고 하고요. 자, 혼나겠다 분석하셔요. 우리 여러 번 반복됐습니다. 기본형 딱 쓰고 어가 너미 찾고 분석하는 거 있죠. 분석 같이 해봤더니 기본형 혼나다. 그럼 분석 어떻게 된다? 혼나. 여기까지가 어간이겠죠. 혼나고 혼나서 혼나며 거기에 다 어떤 부분? 어말 어미. 그럼 어말어미 앞에 오는 이 get은 어말어미 앞에 오니까 무슨 어미? 네, 선어말어미. 그러면 get이라는 건 미래를 나타내는 선어말어미구나. 기습질문. 과거를 나타내는 선어말어미 뭐 있었죠? 먹었다, 하였다. 그 다음 어새 친구 아시 나오는 거 봤다.
그쵸? 그럼 현재를 나타내는 선어 말음이 간다, 먹는다, 니은, 는이 있었고 미래를 나타내는 선어 말음이 네, get이 나왔습니다. 그럼 우리 두 가지 찾았네요. 첫 번째,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부사어. 그 다음 선어 말음이 get을 통해서 미래를 나타내고 있구나. 자, 그럼 미래도 예를 통해서 정리해봐야겠죠? 예 보러 갈까요? 자, 첫 번째 예문입니다. 1학년 친구들은 국어시험을 잘 볼 것이다. 여러분, 시험 보는 사건 일어났나요? 아직 안 일어났죠. 근데 먼저 말했죠. 우리 이런 거 뭐라고 한다? 발화시가 앞서는 거 미래 시제라고 했죠. 그럼 여러분 이 부분에서 미래임을 여러분이 짐작한 부분은 어디예요? 네, 볼 것이다. 과거라면 봤다. 현재라면 본다. 근데 아직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볼 것이다. 그럼 이제 분석하셔야죠. 이거 어떤 구조일까요? 자, 기본형 보다에 보에 어간에 플러스 리을이 붙어서 뒤에 이거 한 세트로 같이 정리해 볼게요. 것이다. 물론 다른 말이지만 여러분 요렇게 붙어서 어떤 역할이에요? 꾸며줘요. 몰려, 거슬려. 볼 것이다, 먹을 것이다, 할 것이다. 이때 우리 것, 혼자 쓰일 수 없는 명사, 무슨 명사? 항상 기대에는 의존명사라고 했죠? 그럼 의존명사, 어쨌든 명사네요. 우리 명사를 꾸미는 거 뭐라고 한다? 관형사. 근데 원래 보다는 품사가 뭐예요? 동사. 그럼 동사인 보다의 보에 붙어서 관형사의 역할을 하게 만들어주는 친구가 누구? 이 친구. 우리 그런 걸 뭐라 그런다? 관형사가 아닌 걸 관형사처럼 만들어주는 어미, 관형사형 어미. 아, 그럼 첫 번째 예문에서는요, 관형사형 어미 리을을 통해서 미래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 짐작할 수 있죠. 여러분, 정말 부탁인데요. 학습지에 표에 선생님이 정리해 놨잖아요. 선어말 어미, 관형사형 어미, 시간부사어. 그걸 달달달달 외우시면 안 돼요. 똑같이 생긴 게 문장에 따라서 다르게 쓰이기 때문에요. 반드시 예문으로 스스로 하셔야 됩니다. 잘하고 있죠, 여러분? 믿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한우리는 수업 태도가 점점 좋아지겠다. 요새 잘하는 거 보니까 점점 좋아지겠다. 여러분 여기서 어디? 그리고 한우리 잘 듣고 있죠? 자, 여기서 어디가 미래를 알려주는 부분일까요? 선생님 점점이요. 땡. 점점 나빠진다. 점점 나빠져. 우리 이런 거 점점이라는 것은요. 시간을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건 아니고요. 점차적으로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 부분이지 시간부사어 아닙니다. 그럼 어디요? 좋아지겠다. 그럼 좋아지겠다의 어떤 부분이요? 그렇죠. get이겠죠. 요 부분이요. 자, 과거라면 한우리는 좋아졌다. 그 다음 현재라면 좋아진다. 미래이기 때문에 좋아지겠다. 선어말 어미의 쓰임을 이제 예문을 통해서 분석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마지막 예문. 승환이는 장차 훌륭한 어른이 될 것이다. 사실 선생님이 인천 전자마이스터고에 와서 선생님을 자주 찾아와서 선생님의 보람을 느끼게 해주는 우수 고객이 통신반의 승환입니다. 그날 배웠던 거 수업 끝나고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을 와서 참 예의 바르게 질문하고 배우고 가거든요. 선생님은 승환이를 볼 때마다 교사로서의 좀 자부심 좀 높아진다고 해야 될까요? 다른 친구들도 선생님에게 도움을 요청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모르면 좀 오세요. 아는 척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승환이 파이팅! 자, 승환이는 장차 훌륭한 어른이 될 것이다. 물론 되겠지만 아직 아니죠. 사건 일어나지 않았죠? 그럼 우리 미래라는 걸 알려주는 부분 찾으셔야죠. 어디? 장차. 미래의 어느 지점을 일컫는 시간부사어고요. 그 다음 또 어디에 있어요? 힌트.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대해서 설명하는 관형사형 어미, 그렇죠. 될 것이다의 똑같은 예문이겠죠. 시간부사어, 그 다음 관형사형 어미를 통해서 미래를 나타낸다는 거. 자, 이 세 가지 예문 모두 이해됐다면요. 기지개 한번 켜시고요. 물 한 잔 마시고 남은 부분 선생님이랑 같이 가야 됩니다. 자, 과거, 현재, 미래 시제는 학습이 끝났지만 시간 표현과 관련된 중요한 개념으로 동작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모르면 유추하세요. 동작상. 뭔가 움직임과 관련됐다는 느낌 들죠? 근데 어떤 부분의 하위 범주로 보고 있다? 시간 표현. 그래서 우리 동작상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선생님이 과거, 현재, 미래 설명할 때 제일 먼저 보여줬던 거 뭐?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는 화살표 방향이 있었죠? 동작상 역시 시간의 흐름을 기준으로 중요한 거 어디? 동작이 일어나는 모습을 표현한 것을 우리가 동작상이라고 합니다. 시간의 흐름, 동작이라는 개념 꼭 기억하시고요. 예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영이가 빵을 먹고 있다. 우리 통신 2반의 훌륭한 국방부 요원인데요. 지영이가 빵을 먹고 있다. 지영이는 빵을 다 먹어가. 지영이는 빵을 먹으면서 공부한다. 여러분, 지금 공통으로 빵을 먹는 행동이 끝났나요? 아니죠. 진행되고 있죠. 먹고 있다. 먹고 있다. 먹어가다. 그 다음 먹으면서. 우리 기본형은 전부 뭔데요? 먹다예요. 근데 이 먹다라고 하는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의 첫 번째 예문에 뭘 사용해서? 뭐뭐고 있다. 가고 있다, 먹고 있다, 부르고 있다, 공을 차고 있다, 고 있다를 통해서. 두 번째는요, 어떤 걸 덧붙여서? 가다, 먹어가다, 그 다음에 다와 가다, 뭐뭐 가다라는 것도 동작이 진행되고 있다는 걸 알려주죠. 그 다음 뭐뭐면서, 차면서, 가면서, 울면서, 먹으면서 전부 뭘 나타낸다? 동작이 진행되고 있다는 걸 알려주는 진행상을 나타냅니다. 동작상이라는 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동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데 그 중에 동작이 진행되고 있으면 무슨 상? 진행상. 그럼 끝났으면요? 완료상이라고 하겠죠? 완료상 보러 가겠습니다. 완료상 가기 전에 한 번만 더 복습할게요. 자, 진행상이란 먹고 있다, 먹어가다, 먹으면서처럼 이런 말들과 결합해서 동작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려주는 거 진행상. 뭐뭐고 있다, 뭐뭐가다. 그 다음 뭐뭐면서. 이거를 달달달달 외우면 선생님도 헷갈려요. 예문을 기억해 두세요. 먹고 있다, 먹으면서, 먹어가다. 진행상. 그럼 이제 완료상 진짜 보러 가겠습니다. 앞에서 동작이 진행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진행상을 배웠다면 이제 진행되던 동작이 완료됐음을 나타내는 완료상 학습하겠습니다. 예문 봐야겠죠? 데이터를 다 써버렸다. 여러분, 다 써버렸다. 어느 부분을 보시면? 써버렸다. 감오죠? 두 번째 예문입니다. 의자에 앉아있다. 우리 아까 먹고 있다는 진행이었어요. 그러면 앉아있다는 뭘까요? 생각하시고 그 일을 마치고서 입을 열었다. 마치고서. 여러분, 지금 세 가지 문장에 공통점이 있어요. 행위가 나오죠. 동작이 나옵니다. 데이터 다 써버린 거. 그 다음 앉는 거. 그 다음에 마친 거. 물론 입을 연 것도 우리가 동사로 볼 수 있지만 선생님이 강조하는 부분은 마쳤다라는 거. 그럼 지금 세 가지 예문에서는 동작이 전부 어때요? 이입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럼 완료됐다라는 걸 알려주는 부분만 찾으면 되겠네요. 첫 번째, 써버렸다. 우리 아까 먹고 있다. 또 예를 들면 먹어가다 이런 표현처럼 여기서도 어떤 표현 드러나는지 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써버렸다. 자, 두 번째 앉아있다. 세 번째 마치고서. 그럼 완료되었음을 나타내는 표현 첫 번째로는 뭐뭐어버리다, 먹어버리다, 앉아버리다, 써버리다. 이미 동작이 끝난 거죠. 그럼 얘는 완료상이구나. 두 번째 앉아있다. 예를 들면 가고 있다는 어땠어요? 여러분, 가고 있다, 고 있다는요? 진행이었죠? 그럼 앉아있다. 이미 앉는 행위가 끝났죠? 있다는 또는 있다는 완료상을 나타내고요. 뭐뭐 하고서, 마치고서. 우리 아까 먹으면서는 뭐였어요? 진행이었다면 마치고서 이미 끝내는 거죠? 그럼 뭐뭐고서는 얘는 완료상이구나. 그럼 우리 뭐뭐어버리다, 뭐뭐어있다, 뭐뭐고서 이 세 가지 표현들을 통해서 뭘 나타낼 수 있다? 완료상 나타낼 수 있다. 여러분 제발 뭐뭐고 있다는 뭐고 뭐뭐어버리다는 뭐고 이렇게 외우시면 까먹어요. 예를 만드셔야 됩니다. 예를 가지고 쉽게 문제 푸시면 돼요. 문제는 생각보다 쉽습니다. 알겠죠? 자, 그럼 정리하면 완료상이라는 건 써버리다, 앉아있다, 마치고서 등과 결합해서 동작이 완료되었음을 나타내는구나. 자, 그럼 진행상과 완료상이라는 건 무엇이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동작이 진행되고 있느냐, 이미 끝났느냐를 구분하는 것이다. 근데 각각을 표현하는 방식이 다르니까 예문을 통해서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마지막 세 번째 영상은 길이가 좀 더 짧을 걸로 기대가 되는데요. 자, 어때요? 선생님이 좋아하는 이모티콘. 선생님이 참 아끼는 이모티콘입니다. 파워업인데요. 여러분에게 선생님이 응원의 마음으로 드리고 싶은 이모티콘 선물이고요. 문장 수집가인 빵쌤은 여러분과 오늘 이 문장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한 올 한 올 하루가 짜여간다.
여러분, 하루하루가 모여서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인생이 되잖아요.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물론 지금 영상을 보고 있는 이 시간은 값지게 쓰고 있겠지만, 시험 너무 힘들어요, 바빠요 하면서 낭비하는 시간은 없는지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탄탄하게 짜여지길 바라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